여성 서사의 시대라고 합니다.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여성들의 참신한 시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이 본 21대 총선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바라본 21대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동원종합사회복지관 김윤숙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지속가능성 공동체 포럼의 황재문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정희 사무국장님, 부산 YWCA 성인심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본 21대 총선 어땠습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최선이라기보다 어떻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타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촛불 전국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저는 고급져졌다고 이렇게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 여성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정치권은 거의 10여 년 전하고도 별반 다름이 없는, 여성들은 굉장히 빨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들의 정치 진출, 부산에서는 좀 많이 인색했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아졌다고는 보기 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분들의 정치 진출. 우리가 20대 총선에는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배출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2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특정 당에서 좀 됐다는 게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여태까지 우리가 느낄 때 그 여성의 어떤 국회의원 지역에서의 진출은 당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명 당선된 그 후보 당선인들이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 중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구의원이나 그다음에 시의원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성과,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이 검증된 결과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성 그를 위한 공약,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또 낸 공약,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여성 정책들이 조금 그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총선 이전에 그 사회적으로 좀 불행한 일이지만 N번방 그 성착취 범죄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출산율 저하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꼭 여성 정책은 아니지만 이제 뭐 출산과 육아 또는 여성의 그 일자리 지속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책들이 정당들이 좀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살펴보니까 디지털 그 성폭력 관련된 현행법을 보완하겠다는 공약이나 출산 육아 관련한 지원 공약을 모든 정당들이 다 제시를 했었고요. 또 뭐 스토커법 보완이라던가 또는 가중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 등도 그 정당들 주요 정당에서 다 제시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런 여성계 또는 사회의 이제 경각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부산 지역 여성계에서도 그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정치권의 정책 제안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더라도 그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부산 지역의 5개 그 연대 여성 단체에서 그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고 또 특히 7명 나오신 여성 후보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 공약들은 이후에는 21대에서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항상 이 생활과 밀접한 요인들을 얼마나 잘 가려내고 잘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생활 중심 정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 생활 중심 정치 전환 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얘기가 좀 되긴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느끼시기에? 이번 총선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쟁점이 된 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감염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감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안전한가,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담보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활 중심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례대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비례대표는 선거기간 다 되어서 뭐랄까 구색 맞추기식의 어떤 비례대표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정치, 경제, 노동, 복지, 환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실물 경험과 현실 경험이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비례대표가 이렇게 선출이 된다면 생활 중심 정치를 비로소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된 비례대표가 어떤 안건을 발의를 하고 어떤 정책과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모니터링이 반영이 되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좀 더 현실 감각과 실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현되고 제안되고 국민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 감각과 생활 어떤 밀착형은 아무래도 여성이 훨씬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 거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현실은 여성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커다란 사회적 이 벽이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정치권에서 특히 정당 내에서 여성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여성들 공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박합니다. 할당제 내지는 전략 공천 이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젠더를 인정해 주면서 공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부산도 여성 정치인들을 지망생들을 키운다든지 스포트한다든지 이런 것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도 이번에는 중앙에서 한 분 내려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요즘은 트렌드가 막말이나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본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여성들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샤이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표로 딱 이렇게 표를 정확하게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는 이 지역적인 보수적인 내면서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그런 이 구성원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부산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정당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의 당이 창당 한 달 만에 20만 표의 득표율 9위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 정치에 있어서도 페미니스트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는 굉장히 신호탄을 올리는 좋은 지금 결과로 여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부산 지역이라는 좀 보수적이고 특정당이 집권에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앞으로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부산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만 보신다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현실 정치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에 저희가 기회가 부족한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니까 2월 초에 다 같이 모이셔서 또 연대임으로 공천 30%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라고 또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공천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공고사항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진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공천에 대해서 여성 후보 또는 청년 이런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천은 당 기여도라던가 경쟁력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가산점 위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당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여성이나 청년이 특혜를 입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막상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20대는 0이었고 중년 납선 위주로 공천이 되었다.
없었다던가 여성 공천이 이번에도 없었다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조차도 그 여성이나 이제 친인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끝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말하고 스스로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게 있어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실제로 활동가라든지 시민사회 운동의 인력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양성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계시는데요. 시민들 안에서 일어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적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것을 잘 조율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 이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여성들은 이미 정치적인 존재고 정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들은 다 이미 정치를 하고 계세요. 권력 집단 안으로 일단 진입만 하면 다 정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정치적 요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정치적 리더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사회 안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교육적 요소들을 그 가미해서 아카데미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현하게 해서 스스로가 아, 나는 이제 정치 활동가야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기 인증을 스스로 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기가 선 위치를 바꿔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은 지금까지 너무 남성들의 시각으로 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남성과 균등하게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이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